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동서양의 명언과 함께 조용하지만 강한 인생 처세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만만하게 보일까?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함부로 나오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될까? 이 차이는 단순히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말투가 센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처세술은 당장 써먹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생 품고 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세술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느리고 행동이 민첩하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새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설명하려 들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자기 증명을 할수록 상대는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합니다. 침묵 속에 여지를 남기고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무뚝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언어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 사람의 말은 10마디 가벼운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전달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적고 말이 적은 사람은 행동이 많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 때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침묵이 이미 무게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세술입니다.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고 웃으며 넘기지 않으며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만만한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을 오래 들여다본다면 용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한정 응답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 처세술입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숨긴 것은 깊어진다. 실력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성과를 스스로 떠벌리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이상하게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보다 결과를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강함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처세술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어떤 행동을 하면 흥분할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 그 여유가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5번째 처세술입니다. 사생활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고 침묵은 몸을 지킨다. 자기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약점을 웃으며 흘리지 않으며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의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순간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존중의 거리도 무너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폐쇄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성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6번째 처세술입니다. 사람을 가려 대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야 할 사람과 멀리에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고 모두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태도. 이 선택의 힘이 사람의 급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을 가려 대한다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7번째 처세술입니다.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리듬을 잃는 순간 타인의 삶에 끌려다닌다. 조급해 보이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이 함부로 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벌써 이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는 조급함.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자기 속도를 지킨다는 것은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8번째 처세술입니다. 존중을 거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사람의 중심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은 진짜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9번째 처세술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 인연은 머문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서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이 선택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줄 때 그것을 믿으라.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9가지 처세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워서도 큰 소리를 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침묵 속에 무게가 있으며 말보다 태도로 삶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처세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을 줄이는 것,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사생활을 말하지 않는 것, 사람을 가려 대하는 것, 자기 속도를 지키는 것, 존중을 거래하지 않는 것,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익혀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여보는 것. 오늘 하루 불편한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츠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쉬운 선택 대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편한 말 대신 필요한 침묵을 선택하고, 당장의 인정 대신 긴 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가벼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어른의 처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동서양의 명언과 함께 조용하지만 강한 인생 처세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만만하게 보일까?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함부로 나오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될까? 이 차이는 단순히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말투가 센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처세술은 당장 써먹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생 품고 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세술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느리고 행동이 민첩하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새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설명하려 들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자기 증명을 할수록 상대는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합니다. 침묵 속에 여지를 남기고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무뚝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언어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 사람의 말은 10마디 가벼운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전달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적고 말이 적은 사람은 행동이 많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 때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침묵이 이미 무게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세술입니다.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고 웃으며 넘기지 않으며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만만한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을 오래 들여다본다면 용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한정 응답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 처세술입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숨긴 것은 깊어진다. 실력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성과를 스스로 떠벌리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이상하게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보다 결과를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강함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처세술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어떤 행동을 하면 흥분할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 그 여유가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처세술입니다. 사생활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고 침묵은 몸을 지킨다. 자기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약점을 웃으며 흘리지 않으며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의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순간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존중의 거리도 무너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폐쇄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성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처세술입니다. 사람을 가려 대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야 할 사람과 멀리에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고 모두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태도. 이 선택의 힘이 사람의 급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을 가려 대한다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처세술입니다.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리듬을 잃는 순간 타인의 삶에 끌려다닌다. 조급해 보이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이 함부로 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벌써 이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는 조급함.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자기 속도를 지킨다는 것은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처세술입니다. 존중을 거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사람의 중심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은 진짜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처세술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 인연은 머문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서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이 선택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줄 때 그것을 믿으라.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9가지 처세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워서도 큰 소리를 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침묵 속에 무게가 있으며 말보다 태도로 삶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처세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을 줄이는 것,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사생활을 말하지 않는 것, 사람을 가려 대하는 것, 자기 속도를 지키는 것, 존중을 거래하지 않는 것,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익혀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여보는 것. 오늘 하루 불편한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츠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쉬운 선택 대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편한 말 대신 필요한 침묵을 선택하고, 당장의 인정 대신 긴 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가벼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어른의 처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